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도 보든지 말든지 어느 한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대표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말 삶의 지혜, 제가 느낀 것을 좀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 얻어 가실 거예요, 대표님들. 지금 상황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느냐? 살벌합니다. 살벌해. 어떻게 보면은 기회인 시장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기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금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천장 끝에 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유지되거나 서서히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부동산을 너무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정말 고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 대출 금리 그리고 역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이 여러 가지 부담에 의해서 거의 공황장애가 걸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매수 시장에서는 이 매수자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매가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금매. 아파트든 상가든 금매만 무조건 사고 그리고 장사를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권리금이 없는 것으로 보십니다. 권리금이. 그리고 권리금이 이게 터무니없이 있으면 보질 않아요. 보질 않아. 보겠습니까? 지금 장사도 안 돼서 다들 망해 나가고 막 이상한 좋은 자리도 막 다 나오고 있는데 이상한 자리에 권리금이 5천씩 껴있으면 그거 누가 보겠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금매 위주의 시대 그리고 무권리의 정말 S급 자리를 찾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관망을 하면서 좀 주의 깊게 이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장과 더불어서 중개업자는 어떻느냐? 지금 살벌합니다. 정말 호시절에는 다들 아파트 매수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활발하고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전월세 위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지금 전세, 빌라 같은 경우 그 허그 전세 대출이 안 되면 봅니까? 보증보험 안 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안전한 매물이 아니면은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보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부동산들이 월세가 지금 그 자리값이 막 300에서 500, 1000만 원 넘어가는 데는 정말 그 폐업 직전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 부담은 적지만 어쨌든 시장에 있어서 손님을 스스로 발굴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버신 분들은 또 상당히 고통스럽고 외로운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장이 누구한테 이 고민을 토로하겠어요? 잘 될 때는 막 주변에서 모여들죠. 근데 안 될 때는 누구 하나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 고민을 토로할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위기일수록 그거를 기회로 만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일할 맛이 안 나고 마음이 주눅들고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에너지가 안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만 계속 들고 침체되고 망해가는 어떤 느낌이 들 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이 가까이에서 문제를 보면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게 지나고 보면은 그 문제가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해결도 금방 될 문제일 거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앞에 갑자기 닥쳐버리니까 멘탈이 붕괴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이 많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멀리서 보고 좀 높게 내가 날아올라서
좀 멀리 보고 깊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나약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써봤는데요. 자, 내가 힘들 때일수록, 그리고 내가 매너리즘에 걸려 있을수록, 내가 망할 위기에 직면해 있을수록, 특히 폐업 직전에 다가서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향하면 좋을지, 내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좋게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 발짝 멀리 이렇게 서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여유는 그냥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여유를 만들 수 있냐면 일단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일을 계속 하면서 좀 잠깐 바람을 쐬러 가야 돼요. 저는 잠깐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산을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산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이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는 방식의 좀 행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여유라는 게 사실 내가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지만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유는 언제 생길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순간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들어오는 서늘한 햇빛 속에서, 따뜻한 햇빛 속에서,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풍경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부터 이 여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거 환경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일과 투자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돈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기 쉽게 돈이 없으면 삶이 궁핍해지고, 그리고 심적 여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괜히 뭔가 사실 인간 사회가 이게 주고받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내가 여유가 없으면 자꾸만 받아내려고만 하고 뭔가 내가 더 챙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좁아지고 식견이 좁아지고 선택의 그 생각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사실 돈을 쫓을 수밖에 없은 구간도 있지만 일정 구간이 벗어났다면 돈을 넘어선 가치와 의미를 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쫓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좀 멀리 보고 깊게 내다볼 수 있는 식견과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주변에 그런 식견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조금 이런 식으로 내가 삶을 운영해야겠구나, 그런 힌트가 얻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여유는 돈과 직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투자 공부도 병행해서 돈을 자연스럽게 좀 불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돈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모임, 그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환하면서 이게 운영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도 내가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에 좀 나가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살벌한 살얼음 판이에요. 잘 되면 아예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면에, 안 되면 처참하게 망하는 이런 반반의 시대 속에서 좀 자신만의 인사이트, 그리고 건강한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말 망한,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거기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그래서 구멍을 찾고 그 구멍을 향해서 미친 듯이 쏜살같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